안녕하세요. 플레인즈의 주기표입니다. 입문용 와이파이 오디오 제품 중에서 가장 가격 대비 합리적이면서도 제품의 상품성, 사용 편의성, 소프트웨어적인 완성도 이런 모든 면들이 충족하면서도 정말 믿고 검증되어 있으면서도 믿고 추천할 만한 대표적인 제품 윈 오디오 제품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윈 오디오 제품이라고 한다면 이제 윈앰프 울트라, 윈 울트라 이런 제품들이 일반적으로 유명하죠. 유명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죠. 바이브링크가 사실 앰프적인 성능은 제일 뛰어납니다. 앰프 성능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 이제 소스 기기로의 기능, 플레이 기능,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뭐 블루투스 기능이라든지 DLNA, 뭐 구글 캐스트 이런 무선 플레이 기능 그 부분만 다른 제품으로 해결을 한다라면은 오히려 더 가격이 훨씬 더 비싼 다른 제품들보다 더 우수한 음질과 우수한 성능을 즐기실 수 있는 이 바이브링크 제품을 최근에 이제 할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음질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대표적인 추천 스피커 몇 가지와 매칭을 해서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분명히 그 가격이 동일한 윈앰프보다 더 한결 더 우수한 성능과 음질을 들려주고요. 가격이 훨씬 더 비싼 윈앰프 울트라 요거는 이제 취향의 문제일 수는 있어요.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바이브링크가 그래도 앰프적인 성능이나 음질은 더 낫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한번 감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낙엽 지면 서름이 더해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눈길을 걸으며 눈길을 걸으며 옛일을 잊으리라. 거리에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
one shot, one opportunity to seize everything you ever wanted in one moment. Did you capture it? Just let it slip. Yo. His palms are sweaty, knees weak, arms are heavy. There's vomit on his sweater already. Mom's spaghetti, he's nervous, but on the surface he looks calm and ready to drop bombs. But he keeps on forgetting what he wrote down. The whole crowd goes so loud, he opens his mouth, but the words won't come out. He's choking how? Everybody's choking now. The clock's run out, time's up, over, plow. Snap back to reality. Oh, there goes gravity. Oh, there goes rabbit. He choke. He's so mad, but he won't give up. Daddies, he know he won't have it. He knows his whole back to these ropes. It don't matter. He's dope. He knows that, but he's broke. He's so stagnant. He knows when he goes back to this mobile home. That's when it's back to the lab again, yo. This old rap
자, 첫 번째 스피커는 모니터 오디오의 인기 스피커 실버 100, 그 중에서도 리미티드 에디션 버전입니다. 실버 100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버전이 있고 7세대 일반 버전이 가격이 아마 훨씬 더 저렴할 거예요.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버전이라고 최근에 나왔는데 가격이 좀 차이가 좀 있죠. 음질이나 성능 차이가 지극히 뭐 대단히 큰 차이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 일반 버전이 오히려 구동이 좀 더 어렵습니다. 구동이 조금 더 어려우면서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앰프가 좀 약할 때는 음이 좀 풍부하게 덜 나오면서 좀 뻣뻣한 느낌이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미티드 에디션은 좀 더 화사하면서도 소리가 좀 더 쉽게 나와주는 쉽게 나와주기 때문에 좀 더 뭐 가볍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대역의 음이 좀 더 여유롭게 나와주고 유연하게 나와주고 좀 더 하모닉스가 풍부하게 나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촉감 표현력도 좀 더 우수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일반 버전을 내 매칭 느낌을 상정을 하고 좀 솔직히 좀 우려를 했어요. 좀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윈 바이브링크가 성능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구동하기가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을 하면 약점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실버백 LE 리미티드 에디션 버전을 매칭을 했을 때는 솔직히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특히 음악 장르 중에서도 음을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맺고 끊어서 재생하는 음악들보다는 좀 하모닉스가 풍부하면서도 좀 어쿠스틱한 음악들, 또 유연하면서도 부드럽고 감미로운 톤의 그런 음악들. 모니터 오디오면은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악에는 덜 어울린다라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었었는데 오히려 이 실버백 LE 버전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감미롭고 좀 풍요로운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에 오히려 더 잘 어울린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일단 스피커가 좀 사이즈도 있고요. 다른 북쉘프 스피커에 비해서 훨씬 더 사이즈가 좀 크죠. 우퍼 유닛이 크지 않습니까? 우퍼 유닛이 다른 북쉘프 스피커들보다 훨씬 더 큰 8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한 사운드를 재생을 하죠. 그래서 뭐 웅산이라든지 샤데이라든지 뭐 야신타라든지 클래식 음악, 재즈 음악, 단순 연주 음악 이런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 사실 윈 앰프만 매칭을 하거나 아니면은 윈 앰프 말고도 다른 D클래스 방식, 미니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재생을 하면은 좀 음이 볼륨감이나 좀 감미로운 느낌이 좀 떨어져요. 따스한 느낌이라든지 또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잘 표현이 안 되죠. 너무 얇고 가볍게만 재생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다른 D클래스 방식의 미니 앰프들이 음색이 너무 얇고 가볍고 좀 차갑기도 하고요. 그 음색이 부드럽고 감미롭고 농밀하고 따스하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미니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 그런 음악적인 감성,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느껴진다라 풍부하다. 다른 앰프들에 비해서 더 우수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솔직히 어렵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다른 평가에서도 바이브링크라는 저의 앰프는 D클래스 방식, D클래스 증폭 방식인 것은 맞지만은 오히려 AB 클래스, 좀 잘 만들어진 AB 클래스 방식의 음질 같다라고 제가 분명히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 오디오와의 매칭에서도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그리고 모니터 오디오가 지금 음이 투명도가 좋아서 여성 보컬을 재생했을 때 특히 뭐 웅산이라든지 이런 음악들을 재생을 했을 때 소리의 정말 투명도가 가격 대비 매우 우수해요. 이 정도면은 솔찬한데? 솔찬한데라는 표현 괜찮습니까? 기대 이상인데? 이 정도까지 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잔잔하면서도 투명하면서도 그윽한 음악들 이런 음악 들을 때 상당히 좋아요. 가격 기대 이상으로 좋습니다. 재즈 음악 들을 때나 클래식 음악 들을 때 아주 좋아요. 아니면 그냥 단순 뉴에이지 연주 음악이라든지 이런 류의 음악을 좀 BGM류로 음악 감상을 여러분들께서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기대 이상으로 좋은 편입니다. 유튜브로 간접적으로 듣는 음질을 무조건 다 실제 음질인 것처럼 맹신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중고음의 투명도가 상당히 그래도 좋게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정도 음질이면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은
저와 비슷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 오디오 실버백이 좀 8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다이나믹하고 좀 파워풀한 앰프의 힘을 필요로 하는, 좀 그 단호한 구동력을 필요로 하는, 단호한 구동력, 예, 좀 적절하게 이해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향의 스피커다 보니까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모니터 오디오 특유의 이런 오디오적인 좀 센스, 좀 세련됨, 이런 느낌들을 이 정도 가격대에서 누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매칭을 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꽤 음질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모니터 오디오 실버 100만이 가지고 있는 8인치 우퍼를 통한 풍부하면서도 넉넉한 울림의 느낌. 사실 저희가 작은 체험실도 있어요. 그래서 북셰프 스피커들 녹음을 할 거기 때문에, 재생을 할 거기 때문에 작은 체험실에서 촬영을 하고 녹음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좀 뷰가 별로입니다. 이렇게 배치하고 뒤에 카메라 두고 이렇게 할 자리가 별로 없어요. 좁다 보니까 뒤에 하고 전면에 카메라를 배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북셰프 스피커가 감당하기에는 좀 넓은 이 중간 청음실에서, 이 청음실에서 녹음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것도 감안을 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작은 북셰프 스피커로 여기에서 이 방에서 재생을 하면은 좀 넉넉하고 풍요하고 좀 녹진하고 그윽하고 감미롭고 진득하고 그런 느낌이 잘 안 느껴져요. 우리가 우퍼 유닛이 한 6인치 미만의 소형 북셰프 스피커를 거실에서 사용하면은 가볍습니다. 가벼워. 깊이감이 없어요. 좀 중후한 맛이라든지 감미로운 느낌이 느껴지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가볍게 그냥 살랑살랑하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좀 진하다, 좀 녹진하다, 좀 깊이감이 있다, 그런 느낌을 느끼려면은 최소 6.5인치 이상은 돼야 되는데, 우퍼 유닛이 크다라고 해서 무조건 더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니죠. 우퍼 유닛이 커지면은 그만큼 제어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좀 이제 부밍이 발생을 한다거나 저음의 스피드감이 좀 떨어지게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또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내가 들으는 장르 자체가, 내가 거실에서 사용하면서 음악을 들으는 장르 자체가 다양한 장르를 올라운드성으로 듣는다. 심지어는 뭐 텔레비전하고도 연결이 가능하죠. 텔레비전하고도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때 EQ를 조정해서 사용하시면은 마치 내가 영화를 볼 때나 스포츠를 즐길 때나, 아니면 뭐 그냥 단순히 목소리가 중요한 뉴스, 드라마 같은 걸 볼 때나, 아니면 뭐 가수들 나와가지고 오디션하는 오디션 프로를 볼 때나, 그때마다 EQ를 좀 조정을 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저음이 많을 때가 더 좋은 건지, 저음을 좀 줄여내는 EQ로 세팅을 했을 때 TV 사운드가 더 좋은 건지,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좀 바꿔가면서 쓰시면은 만족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거실에서 그런 다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지금 모니터 오디오 실버 100 LE 버전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바이브링크와 윙 울트라 조합으로 재생을 했을 때 그러한 올라운드적인 느낌이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낙엽지면 서름이 더해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눈길을 걸으며 눈길을 걸으며 옛일을 잊으리라. 거리에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돌이 내려버리면 내 맘 갈 곳
moment. Did you capture it? Or just let it slip? Yo. His palms are sweaty, knees weak, arms are heavy. There's vomit on his sweater already. Mom's spaghetti, he's nervous, but on the surface he looks calm and ready to drop bombs. But he keeps on forgetting what he wrote down. The whole crowd goes so loud, he opens his mouth, but the words won't come out. He's choking how? Everybody's choking now. The clock's run out, time's up, over, plow. Snap back to reality. Oh, there goes gravity. Oh, there goes gravity. Choke. He's so mad, but he won't give up. Daddies, he know he won't have it. He knows his whole back to these ropes. It don't matter. He's dope. He knows that, but he's broke. He's so stagnant. He knows when he goes back to this mobile home. That's when it's back to the lab again, yo. This old rhapsody better go capture this moment and hope it don't get it. Lose itself in the music. The moment you own it, you better never let it go. You only get one shot. Do not miss your chance to blow. This opportunity comes once in a lifetime. You better lose yourself in the music. The moment you own it, you better never let it go. You only get one shot. Do not miss your chance to blow. This opportunity comes once in a lifetime. You better souls escaping.
자, 두 번째 매칭 스피커는 트라이앵글의 BR04입니다. BR03이라는 스피커가 약간 더 사이즈가 작은 스피커가 있어요.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납니다. BR03이 살짝 더 밝은 느낌이고 저음이 좀 적게 나오고요. 물론 이제 BR03도 북시로프 스피커 치고 그렇게 작은 스피커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BR04라는 제품이 후속으로 나온 이유 자체가 BR03도 단종이 된 게 아닙니다. 동시에 다 같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BR04라는 모델이 나온 이유가 좀 더 저음이 보강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음을 내가 좀 더 깨끗하게 듣고 저음이 좀 살짝 덜 나오더라도 중고음이 좀 더 깨끗하고 화사하게 나오는 걸 원한다. 그러면은 BR03 세트로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저음까지도 좀 더 호방하게 나오는 걸 원한다. 그러면서도 좀 더 사운드 밸런스, 대역 밸런스가 좀 더 탄탄한 걸 원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BR04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요. 구동력이 조금 약한 미니 D클래스 방식의 앰프에 저한테 만약에 북시로프 스피커, 입문용 북시로프 스피커를 딱 하나만 추천을 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트라이앵글의 보레아 시리즈를 저 같으면은 그렇게 매칭을 해서 씁니다. 북미 브랜드죠. 북미 브랜드. 캐나다나 미국 브랜드 중에 홈시어터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스피커 브랜드들이 있어요. 뭐 까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뭐 클립시라든지 폴코오디오라든지 이런 쪽 브랜드들이죠. 그쪽 브랜드들이 소리가 깨끗하게 잘 나오기는 해요.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더 나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쪽 제품들도 가성비가 좋고 그쪽 제품들이 이제 알루미늄 트위터라든지 티타늄 트위터라든지 이런 계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소리가 워낙 쉽게 나오게끔 능률도 높고 그리고 미국에서 소리가 이렇게 쫙쫙 뻗어줘야 되고 미국에서는 또 이제 하이파이용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은 홈시어터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쫙쫙 뻗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좀 생생하게 좀 뻗어주는 느낌, 귀에 꽂히는 느낌은 약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트라이앵글보다. 이건 칭찬이죠. 오히려 그 제품들에 대한.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를 이제 추천을 하는 이유는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가 소프트돔 트위터를 탑재를 하면서도 구동이 쉬워요. 그리고 소프트돔 트위터를 탑재를 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화사한 소리를 냅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 북미 쪽, 미국 쪽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원시원하면서도 칼칼한 느낌이 있다라면은 이 유럽 브랜드, 지금 트라이앵글은 프랑스 브랜드 아닙니까? 프랑스인들이 제작을 한 이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라는 스피커의 경우에는 화사하면서도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보드라운 느낌이 있어요. 섬세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금속 트위터가 진동을 해서 내는 소리는 시원시원하고 칼칼할 수는 있지만은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은 소프트돔의 돔 트위터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저 정도면 예쁘죠. 색깔도 베이지 톤에다가 예쁘게 디자인이 잘 나온 편이죠. 그릴도 예쁘게 생겼고요. 가격도 그다지 많이 비싼 편은 아니고요. BR02도 있고 BR03으로도 있고 그렇게 매칭을 하시면은 금액이 크게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BR04로 매칭해서 들려드립니다만은 팝 음악이라든지 뭐 락 음악이라든지 일렉트릭 베이스 이런 음악들을 틀어도 저음이 아쉽지가 않죠. 이 정도면은 굉장히 호방하다. 저음이 좀 힘 있으면서도 호방하게 잘 나와준다. 막힘이 없으면서도 구동이 쉬우면서도 지금 바이브링크가 굉장히 구동을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바이브링크의 앰프 가격은 한 50만 원밖에 안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50만 원짜리 앰프가 어떤 분들에게는 비싼 앰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저렴한 앰프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하이파이 오디오라는 것을 제대로 시작을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50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이냐 하면서 50만 원이면 비싼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하이파이라는 이 레인지 안에서는 하이파이라는 영역 안에서는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는 앰프죠. 그렇기 때문에 구동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윈 앰프보다는 구동력이 뛰어나죠. 그리고 윈 앰프 울트라하고 비교를 해서도 더 넓은 대역을 평탄하게 재생해주는 능력도 더 뛰어나고요. 가격이 더 비싼 윈 앰프 울트라하고 비교하기에도요. 그래서 구동이 쉬운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든 대역이 아주 혈기왕성하게 아주 막힘없이
그리고 늘어지는 느낌 없이. 앰프가 구동력이 떨어지잖아요. 앰프가 구동력이 떨어지면서도 오히려 평탄한 성향이다. 그러면은 사운드가 약간 늘어져요. AB 클래스 증폭 방식 같은 느낌이면서 그렇게 부드러운 성향이면서 구동력이 떨어져 버리면은 사운드가 늘어지는 겁니다. 답답해지고 늘어져요. 그런데 지금 BR04하고 매칭을 했을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만약에 이제 그 제가 이 정도면은 80점이다, 85점이다, 90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저 스피커의 능력이 몇 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느냐, 저 스피커가 지금 몇 프로까지 구동이 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90%까지는 지금 구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평가를 하는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95점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저는 1000만 원 넘는 제품도 95점이라는 이야기를 거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초보자분들일수록 100점이 아니면 실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억짜리 오디오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1억짜리 오디오 테스트 하다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거 테스트를 하는데 90% 지금 구동이 되고 있다 하면은 극찬이에요. 아주 서로의 성향상 매칭이 지금 잘 맞고 있는 거예요. 물론 스피커가 입문용으로 잘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악들은 앰프가 너무 칼칼한 성향만 아니면, 너무 차가운 성향만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칼칼하고 차가운 성향이라는 것은 뭐 불과 얼마 전까지 나오던 미니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대부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어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랫대역, 좀 그 낮은 대역,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좀 더 제어력을 필요로 하는 중저역대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제어력이 약해지고 제어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저음이 풀어지고 저음이 답답해지고 밍밍해지고 부밍이 발생을 하고 템포감이 좀 떨어지게 되고 단단함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미니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저음을 그냥 깎아내버렸어요. 저음을 아예 재생을 안 해버렸다 이거예요. 소리를 내는 음색 톤을 이게 정상이라면은 그냥 이렇게 재생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밑에를 그냥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실 때에는 아, 깔끔하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점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음을 재생을 안 해버렸기 때문에 깔끔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저음이 또 그렇게 너무 안 나와버리면은 이건 마치 그냥 인스턴트 식품 같은, 너무 전자적으로만 들리는 거죠. 너무 인위적으로만 들리고 아날로그적이면서도 감미로우면서도 따스하면서도 풍부한 느낌이 없게 부실하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듣기에는 물론 이제 스피커가 좋아서도 그러겠습니다만은 바이브링크가 다른 미니 D클래스 방식의 앰프에 비해서 워낙 그래도 대역 밸런스 표현력이 좋고 중저음도 호방하게 잘 내주는 성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가격대의 스피커 매칭한 거 치고는 상당히 만족도가 좋은, 그리고 별로 장르도 가리지를 않는 저 팝 음악이라든지 저음이 좀 세게 스피드감이 있으면서도 단단하게 이렇게 치고 빠지는 느낌의 저음을 내주는 음악을 재생했을 때에는 앰프의 힘이 좀 떨어진다거나 스피커가 좀 부드러운 성향이라거나 그러면은 좀 저음이 좀 답답해지고 좀 저음이 좀 풀어지고 벙벙거리고 그러기 마련인데 그런 느낌도 별로 없죠. 그렇다고 해서 중고음이 특별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조합으로 클래식을 우아하게 들으시는 것도 가능하고 재즈를 상당히 분위기 있게 재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집에서 스피커를 넓게 배치하고 스피커 텔레비전 양옆으로 넓게 배치를 하고 집에서 휴일 아침에 커피를 즐기시면서 뭐 부엌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애들 방이라든지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다니면서 감미로운 배경음악 하나 틀어놓기에도 좋은 거고요. 텔레비전 사운드 즐기시기도 좋은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가성비가 뛰어난 굉장히 이상적으로 잘 맞는 매칭의 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낙엽지면 서름이 더해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
떠나요 눈길을 걸으며 눈길을 걸으며 옛일을 잊으리라 거리에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이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맘 갈 곳을 잃어 가을엔 shot, or one opportunity to seize everything you ever wanted in one moment that you captured, just let it slip. Yo. His palms are sweaty, knees weak, arms are heavy. There's vomit on his sweater already. Mom's spaghetti, he's nervous, but on the surface he looks calm and ready to drop bombs. But he keeps on forgetting what he wrote down. The whole crowd goes so loud, he opens his mouth, but the words won't come out. He's choking how? Everybody's choking now. The clock's run out, time's up, over, blow. Snap back to reality. Oh, there goes gravity. Oh, there goes gravity. Choke. He's so mad, but he won't give up. He won't have it, he knows his whole back to these ropes. It don't matter, he's dope. He knows that, but he's broke. He's so stagnant, he knows when he goes back to this mobile home. That's when it's back to the lab again, yo. This old rhapsody better go capture this moment and hope it don't lose it. Lose itself in the music the moment you own it. You better never let it go.
자, 다음 스피커는 쿼드의 S2 스피커입니다. 쿼드 S2는 리본 트위터를 탑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최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제 딴에는 타사 제품 이야기도 조금 해당 제품들을 쓰시는 분들 기분 나쁘지 않는 선에서 비교를 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자면은 대표적으로 리본 트위터를 또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가 엘락하고 모니터 오디오가 있죠. 모니터 오디오는 골드 시리즈부터 리본 트위터가 들어가고 엘락은 이제 200 시리즈부터 저 리본 트위터가 들어가죠. 그럼 이제 엘락하고 다른 리본 트위터를 달고 있는 스피커들하고 차이점이 뭐냐? 엘락은 좀 쿨앤 클리어한 성향이고요. 쿼드의 리본 트위터가 들어간 것은 리본 트위터의 장점이 분명히 잘 발휘가 되긴 합니다만은 소리의 이제 해상력이라든지 입체감, 투명도, 선명도 그런 느낌들이 아주 훌륭하게 표현이 되죠. 다만 쿼드의 S 시리즈 같은 경우, 쿼드의 리본 트위터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좀 더 담백하고 좀 따스한 느낌의 음을 좀 추구를 한다. 쿼드 스피커는 그에 비해서 이제 엘락 스피커는 쿨앤 클리어인데 클리어이면서 오디오적인 쾌감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그 약간 그 사운드가 좀 가볍게 느껴질 수는 있겠다. 가볍게 느껴질 수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쿼드 스피커의 디자인이 그렇게 제 성향은 아니에요. 제 취향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듦새는 좋은 편이거든요. 저 스피커가 원래 100만 원이 넘는 스피커입니다. 리본 트위터가 달린 것도 그렇고 외부 마감도 저는 가능하면 비닐 시트지 마감의 스피커는 피하시라. 스피커가 그래도 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면은 순수 원목 나무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죠. 기왕 돈 주고 사는 제품이면은요. 근데 이 가격대 스피커들은 대부분 다 비닐 시트지 마감입니다. 그런데 쿼드 S 시리즈는 비닐 시트지 마감이 아니에요. 원래가 비싼 스피커였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이파이 브랜드의 스피커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으면서 실제 가치에 비해서 지금 저렴하게 판매되는 스피커가 어쩌면 쿼드 S 시리즈이지 않은가. 북실프 스피커 중에서는 S2, 톨보형 스피커 중에서는 S4가 있습니다. S4는 인기가 좋음에도 극히 수입량이 적어서 솔직히 가격 올려야 돼요. 극히 수입량이 적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실정이에요. S2도 머지않아서는 가격을 상당 부분 인상을 하거나 수입이 중단이 되거나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의심을 하시거나 그렇게 비꼬아서 보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원래가 저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그레이드가 있고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S2가 음색이 좀 더 고급져요.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로 간접적으로 들으시기에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리본 트위터를 통해서 재생하는 중고음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가 않죠. 일단은 답답하지가 않으면서도 해상력도 좋고 입체감도 좋아요. 그리고 소리의 촉감의 표현력, 소리의 끝부분의 촉감의 표현력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제 튜닝 컨셉 자체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음색 자체가 사실상 쿼드는 진공관 앰프를 오랫동안 만들었던 회사이다 보니까 너무 오디오적인 쾌감이나 칼칼한 사운드를 절대로 추구하지 않죠.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진득하면서도 담백하면서도 운치가 있는 그런 고급진 음색을 추구하는 브랜드가 쿼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S2에서만도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과거에 이제 앰프, 그 기본 앰프에 물려서 S2로 재생을 해봤었는데 그때는 이런 담백하면서도 진한 느낌이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에 앰프로 재생한 음질하고 비교를 해서 들어보시면은 앰프 쪽 음질이 좀 더 깔끔 단정하고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담백하고 진한 맛이 기름기가 싹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듣는 음질로 그냥 소리가 깨끗하다, 덜 깨끗하다만으로 판단을 해버리시면은 음질의 진한 맛을 판가름을 못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 소리도 그렇고, 뭐 바이올린 소리도 그렇고, 여성 보컬의 목소리도 그렇고, 남자 보컬의 목소리도 그렇고요. 따스한 맛이 있어야 되고 올망졸망한 느낌도 있어야 되고
감미로운 맛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기름기를 싹 다 빼버리고 담백한 맛이나 기름기나 따스한 맛을 싹 다 빼버리고 그냥 칼칼하게 재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에 좀 더 이 사운드가 좀 더 선명한데? 그러면 이 선명하게 들리는 사운드가 더 좋은 음질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름기와 담백한 맛을 싹 다 빼버리고 그냥 칼칼하게 선명하게만 재생을 하는 것은 그냥 이어폰으로 들으면 더 선명하죠. 뭐하러 패시브 스피커로 음악을 듣겠습니까? 싸구려 이어폰으로 들어도 이 패시브 스피커보다 더 칼칼하고 더 선명하게 들리는데, 칼칼하고 선명하게 들리는 거는 그냥 인스턴트 음질이에요. 인스턴트 음질. 옛날에 그냥 싸구려 미니 컴포넌트에서 트래블만 확 올려가지고 들어도 칼칼하고 선명하게 느껴진다고요. 유튜브로 그냥 선명하게 느껴지는 게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판단이 무조건 틀렸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만은 그런 실수가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저는 쿼드를 판매를 해봤자 얼마 남지도 않고요. 쿼드 곧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덜 팔릴 거기 때문에 수입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쿼드 스피커가 되게 좋아요, 제일 좋아요 이렇게 홍보를 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분명히 판매 가격을 고려하면은 좀 고급진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소리의 찰진 느낌도 있고 담백함이라는 것도 있고, 단순히 그냥 싸구려 미니 컴포넌트에서 나오는 음질, 그런 가볍고 단조로운 음질이 아니라 리본 트위터, 고급 리본 트위터를 사용하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음역대가, 하모닉스가 풍부하면서도 음역대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생생한 느낌도 있고, 소리의 끝부분에서의 상당히 그 촘촘한 가닥 추림의 표현력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냥 저음을 그냥 단순하게 호방에만 재생하는 것도 아니고 담백한 맛도 있고, 그러니까 스피커가 그렇게 사이즈가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중저음이 호방하다거나 중저음이 풍부하게 나온다거나 중저음이 뭐 모니터 오디오 실버백처럼 깊이감 있고 굉장히 사운드의 스테이징감이라든지 이런 사운드의 넓이, 중저음이 표현하는 웅장함, 이런 느낌까지 뭐 사이즈가 더 큰 스피커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중역대의 표현력은 중역대의 표현력은 사실상 오늘 재생한 스피커 중에서는 저는 제일 낫지 않나. 리본 트위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당연하죠. 사실상 리본 트위터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음악적인 음을 재생하는 쿼드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구동력이 그래도 미니 D클래스 방식의 앰프치고는 구동력이 나쁘지 않으면서도 단순 D클래스, 가벼운 음색의 단순 D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아니라 좀 담백한 음과 사운드의 밀도감, 그리고 중저음의 양감도 꽤 잘 재생을 해줄 수 있는 윈 바이브링크로 매칭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지금 음질이 꽤 그 완성도 있는, 하이파이적으로 봤을 때 완성도 있는 음질이지 않은가. 이거에 비하면은 트라이앵글의 음질은 좀 더 오히려 밝게 열려 있으면서도 호방해요. 좀 더 사운드 스테이지가 넓게 나오면서 스피커의 크기가 더 크니까요. 더 크면서도 트라이앵글 스피커가 구동이 더 쉽게 돼요. 그러니까 더 개방적인 느낌은 있어요. 리본 트위터와 소프트돔 트위터, 더 저렴한 소프트돔 트위터의 비교라고 하더라도 트라이앵글의 사운드가 좀 더 이렇게 밝게 개방되어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또 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트라이앵글 스피커의 사운드가 좀 더 구동이 시원스럽게 되면서도 소리가 시원스럽게 나오고 좀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운드가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은 장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단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사람들의, 사용자마다, 여러분들의 취향마다 다른 것이지, 환경마다 다른 것이지 무조건 이건 단점이에요 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저는 이 특성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쿼드 S2의 사운드가 좀 더 고급지게 느껴진다는 것은 사운드를 쏟아내지 않으면서도 각각의 음역대별로, 뭐 예를 들어서 좀 높은 음역대의 바이올린 사운드가 됐든지, 낮은 음역대의 첼로 사운드가 됐든지, 사람 목소리가 됐든지, 뭐 기타 사운드가 됐든지, 피아노 사운드가 됐든지, 북을 둥둥거리는 그런 사운드가 됐든지, 강하게 탁 튕겨내는 사운드가 됐든지, 그런 느낌을 너무 쏟아내지 않으면서도 그 올망졸망하게 예쁘면서도
진하게 표현을 해주는 느낌이 상당히 저는 하이파이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한 단계 윗 사운드를 재생을 해주고 있다.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디자인 쪽으로는 뭐 호불호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디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색깔이 지금 제일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죠. 저 색상밖에 없으니까 현재 국내에는. 그런데 분명히 지금 현재 판매 가격을 감안하면 거의 뭐 그냥 오디오 평론가나 오디오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이 평가하기에는 가장 지금 경쟁력 있고 가성비가 좋은 스피커이지 않은가. 그리고 윈 바이브링크하고도 매칭이 꽤 잘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을엔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다 겹치면 서름이 더해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눈길을 걸으며 눈길을 걸으며 옛일을 잊으리라. 거리에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captured, just let it slip. Yo. His palms are sweaty, knees weak, arms are heavy. There's vomit on his sweater already. Mom's spaghetti, he's nervous, but on the surface he looks calm and ready to drop bombs. But he keeps on forgetting what he wrote down. The whole crowd goes so loud, he opens his mouth, but the words won't come out. He's choking how? Everybody's choking now. The clock's run out, time's up, over, loud. Snap back to reality. Oh, there goes gravity. Oh, there goes rabbit. He choke. He's so mad, but he won't give up. Daddies, he know he won't have it. He knows his whole back to these ropes. It don't matter. He's dope. He knows that, but he's broke. He's so stagnant. He knows when he goes back to this mobile home. That's when it's back to the lab again, yo. This old rhapsody better go capture this moment and hope it don't be. Lose yourself in the music, the moment you own it. You better never let it go. You only get one shot. Do not miss your chance to blow. This opportunity comes once in a lifetime. You better lose yourself in the music, the moment you own it. You better never let it go. You only get one shot. Do not miss your chance to blow. This opportunity comes once in a lifetime. You better souls escaping. 자, 이번 스피커는 와피데일의 신 버전. 동일한 다이아몬드 12 시리즈이긴 합니다만은 12i 시리즈죠. 다이아몬드 12.1i 매칭입니다. 12.1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그렇게 큰 스피커는 아니에요. 오늘 매칭한 스피커 중에서 가격도 가장 저렴한 스피커고요. 여러분들께서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에는 나는 좀 작은 방에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12.1보다 더 작은 12.0i로 선택하실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거실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저음이 조금 더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12.2i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냥 톨보형 스피커인 12.3i로 선택을 하셔도 금액이 그다지 비싸지 않다라는 게 지금 이 와피데일 12i 시리즈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격대의 스피커에 이런 표현을 남발하면 안 되는데 단점을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매칭한 스피커 중에서 제일 저렴한 스피커인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단점이 제일 없어요. 오히려 더 비싼 스피커들이 단점이 한두 가지씩 있어요. 근데 지금 12.1i는 단점이 없어요. 여러분, 단점이 없다라고 해서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단점이 없다라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에요. 예컨대 제가 자동차에 비유를 많이 하죠. 예컨대 그 저렴한 입문용, 자동차에도 입문용이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합리적인 가격대의 자동차 중에 아반떼가 대표적으로
어쩌면은 아반떼를 좀 후하게 평가를 하자면은 단점이 없는 자동차다. 이 클래스에서 단점이 없는 자동차다. 요즘은 아반떼도 가격이 좀 비싸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와피데일 12.1i는 거의 단점을 지적하기가 어려워요. 저음도 너무 잘 나와줘요. 그리고 사운드의 반응성. 옛날에 와피데일 스피커는 사운드의 반응력이 좀 느렸어요. 근데 지금 바이브링크만 매칭을 했는데도 사운드의 반응력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리고 소리가 그다지 답답하지도 않아요. 물론 지금 뭐 모니터 오디오라든지 물론 다른 스피커들 오늘 비교한 다른 스피커들에 비해서 더 선명하지도 않아요. 더 선명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답답하지도 않아요. 물론 여기가 공간이 넓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좁은 방에서 사용하시면은 약간의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윈 울트라에서 EQ 조정을 해주시라는 거. 모든 것을 제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다 알려드리는 것이죠. 좁은 방에서 사용하시면 약간 답답해질 수도 있어요. 살짝 좀 갈증이 느낄 수도 있어요. 중고음이 좀 더 칼칼하게 나와줬으면, 중고음이 좀 더 세련되게 투명하게 나와줬으면 그거는 EQ 조절을 하시라고요.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사운드의 중립성이라든지 대역 밸런스라든지 탄탄한 느낌이라든지 균형감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있어서 단점을 지적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제가 오디오를 사용해 본 기간이 한 30년 되었고요. 오디오 기기를 전문적으로 리뷰한 지가 지금 20년가량 됐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 가격대의 스피커를 경험해 보기로 이 정도로 단점이 없는 스피커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와피데일의 다이아몬드 시리즈가 유명했던 시리즈가 뭐 제 나이대에서는 다이아몬드 7 시리즈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은 다이아몬드 9 시리즈나 다이아몬드 10 시리즈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스피커들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12.1i면은 지금 판매 가격이 30만 원대거든요. 세트로 구매하시면은 약간 더 할인이 됐겠죠. 지금 30만 원대에서 2만 원 스피커를 어떻게 삽니까? 지금 두 개를 주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개짜리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짜리 양쪽 스테레오형이 아니라 하나짜리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하고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스피커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음질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인 일입니다. 정말 지금 12.1i는 진짜 완성도가 높은 스피커예요. 정말 잘 만든 스피커입니다. 특히 이렇게 배치를 잘 해놓고 사용했을 때 느껴지는 이 음악적인 완성도는 대역별 탄탄한 대역 밸런스의 느낌이라든지 치고 빠지는 느낌, 뭐 쫀득쫀득한 느낌 이런 느낌은 이 가격대에서 일찍이 경험해보기 힘들었던 그런 느낌이에요. 게다가 무슨 어마어마하게 비싼 지금 앰프를 매칭한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이제 리뷰 쓴다고 하면은 제품 칭찬해주고 싶으면은 저렴한 앰프 매칭하면은 좀 사운드가 실망스러워가지고 무슨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스피커 리뷰할 때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앰프 매칭해가지고 리뷰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만은 지금 50만 원짜리 앰프 매칭해가지고 트는 거예요. 이벤트 가격을 감안하면은 지금 40만 원대에 책정된 앰프를 매칭해서 지금 재생을 하는 건데 이런 정도의 사운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의 뭐 특별히 음악적인 밸런스 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라는 것을 지적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정도의 지금 사운드가 나와주고 있죠. 제 이야기가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이게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아무쪼록 12.i 시리즈가 너무 이 완성도가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더 비싼 스피커들을 그 하극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제가 평가하는 것도 거의 지금 하극상이에요. 제가 좀 이거 좀 팔아가지고 좀 돈 좀 벌고 좀 비싼 것 좀 팔려면은 이렇게 제일 저렴한 제품에 이렇게 칭찬을 너무 남발을 하면 안 되는데 아무쪼록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하자면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네 가지 스피커를 동일한 음악으로 다시 들어보고 총평을 짧게나마 다시 해보자면요. 와피데일 청음평을 하면서 제가 살짝 오바를 좀 한 것 같아요. 와피데일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단점을 지극히 지적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소리의 개방감이나 선명도는
역시 그래도 가격 차이가 좀 난다. 더 비싼 기종들이 약간이나마 소리의 설명도는 더 뛰어난 것은 맞다. 그리고 이제 에미넴 음악을 틀었을 때 제가 약간 오버했던 거는 이거는 뭐 사운드가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에미넴의 그 루즈 유어셀프 그 곡 자체가 원래가 그냥 오디오에서 틀면은 웬만하면 다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제가 약간 오버를 했다. 그렇게 또 해명을 합니다. 그래도 와피델 매칭은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립적으로 봤을 때는 완성도가 높은 단점을 지적하기 어려운 사운드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동이 가장 잘 되면서도 이 윈이라는 브랜드하고 가장 잘 맞는 그 미니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과 가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가장 잘 맞는 스피커는 역시 트라이앵글이다. 이제 그 사실 윈하고 약간 이제 요즘은 이제 비교가 되는 경쟁 브랜드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 에버솔로 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에버솔로 플레이하고 매칭을 했을 때도 트라이앵글이 진짜 매칭이 좋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아주 그냥 기깔나게 사운드를 내준다고 제가 전 영상에서 평가를 했었죠.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가 이 구동력이 살짝 아쉬운 듯한 이런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하고 너무 잘 맞습니다. 저음이 좀 더 호방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BR04, 저음보다는 좀 더 중고음이 화사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BR02나 BR03으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쿼드 좋아요. 뭐 쿼드. 근데 이제 모니터 오디오나 저 BR04 트라이앵글 BR04하고 재생을 해보니까 확실히 좀 풍부하게 터져 나오는 맛이나 개방감은 좀 더 큰 스피커가 더 나은 것 같다. 근데 쿼드가 좀 작으면서도 인클로저가 좀 단단합니다. 그리고 덕트가 작아요. 덕트가 작다라는 것은 사운드가 시원하게 팡 터져서 나오는 듯한 그런 에너지감이 좀 제어되어 있다. 덕트가 크면 클수록 좀 팡팡하고 튀어져 나오는 사운드가 더 좋게 느껴져요. 공기 순환이 빨라지기 때문에. 근데 쿼드는 좀 담백하고 진한 사운드, 따스한 톤이면서도 담백하고 진한 사운드를 중저음역대에서 좀 약간 이렇게 좀 사운드를 모아주기 위해서 덕트가 작고 인클로저가 좀 단단한 편입니다. 보기에 비해서. 그래서 좀 가벼운 사운드에 비해서는 좀 더 고급지게 느껴질 수는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 쿼드 스피커는 칭찬을 했던 거고요. 모니터 오디오는 볼륨의 제약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모니터 오디오는 스피커 자체는 제일 고급인 것은 부정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중에서는 구동하기가 제일 어렵다. 아무래도 앰프 자체가 스피커에 비하면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앰프가 스피커를 완벽하게 제어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못 사용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그레이드 자체가 높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호방함이나 그리고 사운드의 스케일감, 입체감 이런 느낌에 있어서는 네 가지 기종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 오디오적인 쾌감이나 표현력, 그리고 저음의 호방함, 단단함, 저음의 그 웅장함, 무대감의 깊이, 넓이, 스케일감 이런 느낌은 당연히 스피커의 사이즈나 오픈 유닛의 사이즈 그리고 스피커의 기본기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모니터 오디오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특성들은 가장 우수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오디오 제품은 연결하자마자 완성된 사운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피커 배치에 따라서도 음이 살짝 더 답답해지기도 하고 음이 더 선명해지고 좀 더 단단해지기도 하고요. 스피커 배치. 북쉘프 스피커를 이용하신다라면은 북쉘프 스피커와 밑바닥 그 북쉘프 스피커가 닫아 있는 바닥 재질하고 뭐가 됐든지 이격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윈 오디오 제품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윈 울트라하고 같이 매칭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EQ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이런 경우의 수를 말하면 말할수록 더 어려워하셔가지고 그 제품을 선택을 안 하시고 기피하시게 되는 이런 사용 방법 같은 거를 알려드리고
사용 방법을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고 성능과 음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알려드릴수록 와, 저 제품 어려운 제품이다. 그럼 저 제품 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EQ 기능을 변경해 가면서 본인의 환경,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그리고 스피커 매칭에 따라서 변경해 가시면서 사용하시는 것은 정말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셔야 만족도의 차이가 한 30%에서 50%가량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지금 EQ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피커 매칭마다 환경에 따라서는 약간씩 단점이 한두 가지씩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윈 오디오 조합에서는 EQ 기능만 잘만 조절해서 사용하셔도 그 단점을 거의 안 느껴지게끔 그렇게 개선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꼭 유념하셔서 유익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제품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